자, 이동훈 차장과는 또 이제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뭐 개장가는 거의 뭐 10중 8구 3천 찍고 올라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네, 어제도 시장 보셨겠지만 뭐 뉴욕 증시 조정 받는 거는 뭐 에휴 그건 그거고 물론 본질이라는 것이 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전 세계 이제 자산 가격들이 다 또 들썩였습니다. 뭐 국제유가 지금 다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4.9% 올랐고 곡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대두 가격도 상승세고 이 대두를 추종하는 콩 ETF 같은 것도 급등하고 있고 뭐 밀, 옥수수 다 뜁니다 지금. 자 그거와 연관해서 먼저 좀 풀까요? 아니면은 따로 준비하신 먼저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네. 뭐 유가도 그렇고 사실 뭐 지금 최근에 보면 금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그 자산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오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이제 그렇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이제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저는 4,000달러. 네, 4,000달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그 시장에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동성의 힘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동성이 이게 일시적인 유동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유동성이라는 얘기예요. 또 네.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아시다시피 또 한 차례 또 부양책을 썼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조지아주 지금 상원 선거가 이제 목전에 있는데 이제 최종 선거이지만 여기서 지금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번에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한 2,000달러씩 지급하자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결국 600달러로 깎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이제 향후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수립이 되고 뭔가 이제 이런 부양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도 사실 이 경제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소요가 되고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제 올해 한 여름 지나 보고 이래야지 뭐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정책적인 대응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뭐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은 계속해서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이 뭐 다 오르는 거, 뭐 곡물 가격이든 뭐 금 가격이든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든 이게 다 오르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그렇죠. 어떻게 뭐 제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그냥 시장의 어떤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이다. 네, 아주 큰 큰 흐름이고 이제 뭐 더 들어가면 뭐 M1, 뭐 M2 본원 통화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유통화폐 뭐 이렇게 또 나눠지긴 합니다만 미국 연준에서 상업은행들한테 일단 돈은 줬는데 은행에서 그 밑으로는 돈이 잘 안 흘러가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뭐 경기 부양하면서 2,000달러 주자. 그걸로 뭐 주식을 하든 뭐 콩을 사 먹든 그건 알아서 할 바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의 주류니까.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굵직한 줄기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당장 여러분께 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뭐 지금 주식시장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3천 딱 뭐 하면 또 저희 또 방파제 막 확 올리고 할 겁니다. 네. 뭐 3천이 이제 뭐 시작일 수도 있고 4천, 5천 뭐 물론 너무 앞서갈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그렇다면 3,000포인트의 앞건 이제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전 출연자들하고 예. 어떤 것들을 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이 3천, 그러니까 지금 저거보다 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형보다는 3천 내용, 좀 앞뒤가 바뀌었는데 전형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3천 시대에 결국 뭘 사야 되느냐가 결국 그렇죠. 포인트죠. 근데 이제 너무 잘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뭐 대부분의 여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결국 뭐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리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장을 보면서 그걸 좀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장 한 오전장까지 좀 그래도 업시락 뒤추닥하고 매물도 많이 나오고 뭐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하니까 어제는 조정을 좀 받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내고 끌어올린다는 밀고 얘기입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여탁금이 그렇죠. 68조 원이에요. 68조 원이에요. 사상 최대치예요. 또 그러니까 대기자금이잖아요. 주식을 맞습니다. 사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년 동안 개인이 산 게 64조 정도가 되는데 네.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또 68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지하세계 자금 다 올라온 거.
그렇죠. 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제장이 이렇게 막판에 결국 외국인들도 약간 좀 그 매도세를 갖다가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결국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약간 이게 여기 이 시장의 흐름 자체를 지금 막진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들에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는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뭐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4분기 실적도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뭐 4분기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생각보다는 선방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은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올해로 연결되는 부분들 역시 이제 업황의 어떤 이제 전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또 뭐 시스템 반도체 투자라든가 또 이제 앞서 시간에서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차량 반도체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역시 반도체 업종은 1년 내내 봐야 되는 이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지난 연말에 수출이 상당히 강했는데 대부분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많은 주류를 예.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 거기에 이제 조선까지 가세를 하면서 산업 자체가 수출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언택트 시로 넘어오면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그렇다면은 이게 뭐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스마트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전부 다 반도체하고 결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죠. 뭐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2차 전지. 2차 전지, 역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뭐 현대차가 이제 아시다시피 EGMP 올해 이제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 결국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뭐 현대 모비스의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린 그런 또 측면들도 있고 현대 위아라든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 현대 모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뭐 계속해서 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그러니까 작년은 좀 LG화학 일변도였다면은 네. 올해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그 관심이 좀 분산이 되면서 2등주, 3등주들이 같이 좀 올라와 주고 있다는 부분. 그럼 결국 이 밸류체인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어떤 그 시장의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차트들을 보면은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결국은 이 쉬어가는 국면들이 어떤 하락을 위한 쉬어감이 아니고 더 가기 위한 쉬어감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관련 업종에서도 계속해서 뭐 올해 내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현대차가 앞에서도 잠깐 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미래차를 비롯해서 이제는 뭐 항공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이제 어떤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어떤 자동차, 어떤 카라기보다도 모빌리티라는 쪽으로 이제 점점 그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업종들은 어제 삼성 SDS가 뜬금으로 좀 강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뭐 이제 그 백신 운송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백신 운송? 네, 이제 그 SDS가 저도 이제 그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쪽 얘기들이 좀 어제 나오면서 뭐 이제 그 자회사 쪽에 이제 아마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현대 예. 오토웨버를 그렇죠. 이제 삼성에서는 삼성 SDS가 관장하지 않나? 사실 삼성 SDS도 굉장히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그룹 네. 치고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래서 삼성 SD 같은 종목도 충분히 저는 뭐 그런 재료를 떠나가지고 네. 충분히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소프트한 업종도 좀 소프트한 봐야죠. 업종.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취임식 때 BTS가 갑니까? 뭐 그야말로 깜짝 등장 정도 하면은 네. 굉장한 뭐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이제 그래미상은 이번에 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월 이게 31일인가요? 네. 하나의 그 약간 소망이기도 한데 네. 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뭐 K-팝에 이어가지고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제 글로벌 OTT들이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략 왜 미국 시장이 이제 북미 시장은 좀 약간 어느 정도 그 포화 상태예요. 경쟁이 네. 너무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이들의 전략은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단가를 올립니다.
이제 월 그 정액을 올리고 그 대신에 아시아 시장 쪽으로 이제 굉장히 아시아 시장은 굉장히 이제 저변을 넓히는 이런 쪽에 지금 전략을 쓰고 있죠. 특히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뭐 애플 플러스라든가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 그 타겟을 한 그런 드라마들을 자체작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에이스토리 같은 종목은 이런 거를 등에 업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사실. 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올해 이제 이러한 그 미디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콘서트도 굉장히 진화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뭐 가상현실을 결합을 시킨다든가 이건 우리나라 기술력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엔터 미디어 업종은 올해 역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 주식시장에 아주 큰 이 빅바이어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B2C. 그렇죠. 이 엔터테인먼트는 뭐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은 저게 흥행하겠다 안 하겠다. 영화도 그렇고 맞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분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하나 좀 툭툭 건드리면은 우르르 또 우르르 이런 표현을 참 요즘 방송하기 힘듭니다. 희한한 시장이라서 그래요. 네, 계좌 이제 한 6분 정도 채 안 남았는데 호가 보니까 3,010포인트 네, 이렇게 찍힙니다. 일단 3,000은 무난하게 넘겨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봐야 되겠고 아까 이제 그 관심 리스트 상에 보면 삼성전자는 이해가 돼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박셀바이오인데 박셀바이오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 가까이 되고 오늘은 거래 정지입니다. 네. 왜 주문 안 들어가냐고 하시지 마시고요. 박셀바이오는 오늘 투자 위험으로 거래 정지, 하루 정지인데 내일 거래가 재개되겠죠. 근데 그만큼 이게 상징성을 대변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봐야 되겠는데 묻지마 투자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좌우하는 이제 그러한 뭐 종목들이고요. 이제 뭐 그야말로 어떻게 뭐 이제 이게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좋으시겠지만은 사실 네. 뭐 이런 종목들을 혹시라도 뭐 이제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리스크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하셔야죠. 예. 네. 물론 더 갈 수는 있어요. 그 시세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그래도 명분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면 그래도 IT 뭐 이쪽 계속 얘기인데 오늘 또 LG전자 얘기 좀 해주실 것 사실 같은데. 뭐 이제 앞에서 LG전자도 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네네.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 뭐 이제 이미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LG전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그나라는 회사 자체가 글로벌 전장 사업 순위로 봤을 때 한 5위 정도의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고 정말 이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LG전자의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8년에 이제 GKW라는 이 회사는 이제 헤드램프 전문 업체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좀 이제 한동안 전장 쪽에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독자적인 어떤 그런 길을 걸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그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트레인 분야에서의 어떤 그 최강자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고객사들이 대부분 이제 유럽이라든가 북미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그런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아시겠지만은 경쟁력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원래 LG전자는 아시다시피 뭐 냉장고라든가 가전에 강하기 때문에 모터라든가 인버터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장용으로 만드는 건 별게 아니에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다가 마그나의 이러한 파워트레인, 이러한 또 솔루션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키면서 결국 향후에 어떤 전장 사업에서의 어떤 시장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배터리가 하나. 전기일 뿐더러 그 안에 들어간 거 전부 다 전자잖아요. 그렇죠. 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전기 제품 글로 다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네. 게 그만큼 이제 비중이 그렇죠. 높은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금 합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뭐 이제 일부에서도 그런 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마그나가 애플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G 쪽도 뭐 충분히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러니까 마그나의 자회사가 아시겠지만은 마그나의 자회사가 이제 지금
자동차 위탁 생산을 합니다. 뭐 벤츠라든가 아우디라든가 BMW 같은 그러니까 마그나 자회사가 차량을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애플이 지금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전기차 시장 진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애플이 자동차까지 다 만들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안에 것만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마그나하고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본다면은 애플이 마그나한테 야 너네 우리 자동차 좀 만들어 줘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이게 가시가 된다면 뭐 LG전자가 이 애플 카에다가 뭐 구동 시스템 같은 걸 공급을 해주고 마그나 자회사 통해 가지고 차량 생산까지 가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만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난 이게 이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 뭐 LG노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애플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결국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LG전자의 굉장히 강력한 승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에 승부수를 던진 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LG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 배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이런 요번에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전장 부품 업체들한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마그나하고 좀 관계가 있는 회사가 뭐 S&T 모티브 같은 회사가 지금 마그나하고 계속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네. 관계에 있고 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S&T 모티브, 예. 한원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전장 관련된 기업들을 꼽자면은 뭐 아모텍 같은 회사들 최근에 이제 아모텍도 전장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항상 뭐 이런 전장과 관련돼서 뭐 카메라와 관련해서 뭐 MC넥스 얘기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추가시키자면은 모터와 관계돼서 어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뭐 계양전기라든가 또 이제 SPG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산업용 모터 이런 쪽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이런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묶일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더 나아가면은 복잡해지긴 하는데 차량 안에 이제 뭐 전파들이 엄청 많이 이제 그렇죠. 이루어지면 전파를 차단해야 되는 차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구분은 좀 많은데 자 이제 개장 1분 채 안 남았습니다. 호가는 변함이 없고요. 3,005포인트 설마 3,000을 다달 못하고 출발하진 않겠고 하여튼 3,000포인트는 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 버렸어요. 원래 외국인들이 이제 개입을 하면은 환율을 많이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지금. 네, 하여튼 뭐 개장 정확히 호가 보고 다시 시장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